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오늘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을 좀 다뤄보려고 해요. 지금 보면 미국에서 이제 뭐 파월 연준의장이 금리 인하 이제 시그널을 내고 뭐하고 하면서 무역 분쟁이 안 좋아졌을 때, 무역 분쟁이 장기화되고 해서 뭐 미국 경기가 꺾이는 요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 금리 인하를 하겠다, 뭐 요런 식의 뭐 코멘트가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유동성 장세를 뭐 전망하면서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증시 금리가 인하가 되면 단기적으로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될 수 있지만 이 후폭풍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동성을 풀어가지고 인위적으로 돈의 힘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는 버블로 간다는 소리예요. 요런 것들은 길게 보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동성을 풀어서 이제 경기를 부양시키고 뭐 하면 이제 나중에는 좋겠지만 당장은 굉장히 좀 힘든 시기가 오고, 일단 가장 힘든 건 이제 서민들이 가장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좋게 볼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은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하고 이제 한국에서도 따라서 금리 인하하고 하면 정말 힘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보는 이유와 또 그 근거,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증시에 미칠 영향은 당연히 이제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이겠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봐도 버블이라는 건 꺼지게 마련이니까 이 버블이 꺼지면 자산 가치가 엄청나게 저평가 구간까지 내려올 거기 때문에 자, 또 좋은 매집 포지션이 오겠죠. 그러니까 증시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이나 이제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부자들은 요런 포지션들이 경기가 안 좋은 포지션이 오면 항상 기회가 되고 좋아요. 그런데 가진 돈이 없는 서민들은 박탈감이 더 커지게 되고,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빈부격차가 항상 요런 구간이 올 때마다 굉장히 커진다. 그러면은 요즘도 보면 사회 분위기를 보면 이제 문정부가 타깃이 되고 있지만 사실 문정부만의 문제는 아니죠. 지금 경기가 안 좋고 뭐하고 한 게. 그런데 여기에 이제 기름을 부은 거는 맞죠. 기름을 부은 거만 뭐 이제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소득주도 성장, 뭐 요런 되도 않는 정책 같은 부분들 때문에, 경제 정책이 그러니까 빵점이다 보니까 요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힘든데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더 힘든 그런 구간들은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항상 보면은 뭐냐면은 양극화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사회적으로. 이제 먹고 살만하고 다 좀 보면은 좀 돈도 잘 빌려주고 여기저기서 뭐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대충 조금 여유로워져, 마음이 여유로워지는데, 이제 돈도 안 빌려주고 그동안 빌려왔던 거 이제 뭐 해가고 뭐 다 갚으라고 이제 상환 뭐 얘기 나오고, 내가 갖고 있는 자산 뭐 부동산 빠지고 뭐 하면, 그쵸? 이제 누군가 탓할 사람이 필요한 거죠. 탓할 사람, 탓할 곳. 요게 항상 필요하지. 그렇다 보니까 있는 자와 없는 자들의 이 양극화가 굉장히 대립이 심해지는 그런 구간들이 항상 이제 반복된다. 참,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보면은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야 어차피 단기적으로 수익을 많이 줄 수 있으니까 좋아할 수 있겠지만,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로 본다 그러면 별로 좋은 흐름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살펴볼게요. 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 세계 경제는 이제 버블로 치닫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과거 사례를 비추어 보면 항상 유동성이 풀리면, 이 유동성이 풀리면 자산 가치가 급등을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부동산이라는 거는 이미 버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미 버블이라서 이게 더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더 올라가도 상승폭이 되게 가파르게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부동산이라는 게 전부 다 부채로 진행이 된 거라 이 부채 부담을 더 늘리기가 굉장히 힘든 구간에 지금 와 있다고 보면, 이제 증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이 되면은 이제 증시는 이제 단기적으로 너무 빨리 올라가고 급하게 올라가고 하다 보면 버블이 확산되고 하는데,
미래에 몰락할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미래에 망가질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상급등을 하고 뭐하고 하게 되면, 자, 가상화폐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2016년인가 17년인가 막 급등해갖고 2,500만원까지 갈 때 비트코인이, 뭐 2015년도 뭐 100만원에서, 뭐 2,500만원까지 한 25배 튀었죠. 이게 1, 2년 움직이면서, 1년, 2년 움직이면서, 이게 뭔지도 모르던 사람들이 여기다 다 돈 집어넣고 다 죽어버렸잖아요. 요런 흐름이 증시에서도 똑같이 반복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금리 인하를 하면. 금리 인하를 뭐 1회에 끝날 건 아니니까, 경기가 잡힐 때까지 금리 인하를 할 테니까, 2회에서 3회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경제는 성장이 없는데, 돈이 풀려갖고 돈의 힘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업이라는 거는 가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가치라는 게 있는데, 자, 가치는 제자리인데 주가만 올라가. 그럼 이건 뭐예요? 버블이잖아요, 버블. 그럼 이 버블이 나중에 무너질 때는, 굉장히 좀, 타격이, 생깁니다. 뭐, 그러니까 증시가 막 버블이 무너질 때는, 마이너스 뭐 70% 이상씩 뭐 이렇게 빠진다든가. 뭐, 요런 식의 진행이 돼요. 버블이 무너질 때는.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을 항상 인지를 하고 있으면, 자, 당하지를 않는데, 요런 부분들을 인지를 못하고, 주가가 뭐 매일 자고려나 올라가고 막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자, 올라타게 된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이제 심리적인 부분 때문에 그렇죠. 가치가 얼마든지 간에, 자시고 간에, 지금 뭐, 가치가 1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10만원에도 사게 된다고. 막 이 주가가 결국 20만원도 가고 100만원도 가고 하다가,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제 80점도 안 줘요. 버블이 극심해지면 극심해질수록 이 위에서 점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지. 그러면서 처음에 1만원일 때 이 밑에서 산 사람들만 돈 벌고 요 위에서 산 사람 돈이 다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부조리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버블이라는 거는 항상 우리가 좋게 보면 안 된다. 자, 버블이라는 거는 어떤 형태로든 좋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돈이 일부한테 쏠리게 되는 거예요. 항상. 어떤 버블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다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처음에 다이아가 있으면, 요 밑에 무슨, 흑수저들이, 자, 전부 뭐 하나, 둘, 셋, 넷, 뭐 10, 뭐 100, 이렇게 모여갖고, 이 돈이 다 여기로 가는 거죠. 이 돈이 다 여기로 가는 거야, 이렇게. 악성 다단계 시장이 되는 겁니다. 증시고, 뭐, 세계 경제가 다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럼 수많은 사람의 자산이 뭐, 일부에 이제 쏠리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부의 양극화가 계속 커지는 거지. 그러니까 버블이라는 거는 항상 어떤 형태로든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나만 되면 된다. 요런 생각을 하면 안 돼. 그게 이제 모럴 해저드라 그러죠. 자, 이런 이기적인 사상에 빠지면, 요런 사상에 빠지면, 요거는 진짜 답이 없습니다. 뭐 폭동이 일어나든 결국 어떻게든 요런 부분들은 이제 마무리가 안 좋게 끝나니까 요런 부분들이 애초에 크게 형성되지 않는 게 좋은 거죠. 최근 들어 이제 트럼프가 강하게 미 연준을 압박하고 있죠. 무역 분쟁으로 인한 경기 침체의 흐름을 보여주려 하니까 미 연준도 결국은 트럼프가 말하는 대로 자, 금리 인하 시그널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미 연준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코멘트가 자꾸 나오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보니까 시장은 안정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는 안 됐죠. 근데 이제 금리 인하가 실질적으로 시작이 되기 시작하면 요거는 세계 경제가 이제 버블로 치닫을 수가 있다.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달러가 약세로 가겠죠. 달러가 약세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은 이제 경상수지 같은 거는 이제 올라가겠지만 어떻게 되겠어요? 물가가 올라가겠죠, 미국은. 그리고 다른 신흥국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요런 부분에서 이제 혜택을 보겠죠. 그렇지만, 경제라는 게 성장을 하면서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주가라는 것도 올라가야 되는데, 요게 없이 유동성으로 인한 가격만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 이게 꺼질 때 처참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올 하반기가 되면 1회가 인하를 하니 2회가 인하를 하니 이렇게 떠들어 되는데, 자, 과거 2017년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 미중 무역 분쟁이,
이게 어느 정도 부분 타결이라도 되면, 그러면은 미국 경기가 이렇게 심하게 꺾이고 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부분 타결이 되고 이제 관세 부분들이 철폐되고 뭐하고 하면, 자, 성장률이 올라오니까, 성장률이 올라오게 되면 미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리가 없겠죠. 다시 금리 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7년도를 보면 어때요? 자, 2018년도에 뭐 금리 인상을 4번을 하고 19년도에 2번 더 하겠다 뭐 이렇게 됐는데, 결국은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18년도에 금리 인상 한 번도 못 하고 지금은 이제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불과 2년 전의 스탠스랑 지금의 스탠스가 다른 것처럼 지금도 올해 하반기가 돼봐야 된다는 거지. 요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아직 너무 유동성 장세를 생각을 하면서 성장주의 배팅을 너무 몰아가면 안 됩니다. 가치주들도 섞어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보통 이제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고 증시가 버블러 가게 되면 성장주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성장성이 가장 높은 쪽에 자금이 쏠리게 되니까 그 부분들을 보면은 이제 바이오라든가 4차 산업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요쪽 섹터군 중에 이제 버블로 치닫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금리 인하가 진짜 이루어지게 되면, 진짜로 미국의 금리 인하가 현실화가 되면 전 세계 경제는 이제 버블로 치닫게 되고 물가는 급등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 이제 일자리도 줄고, 뭐 지금 보면은 뭐 요렇게 되고 있는데, 물가 급등하고 뭐하고 하면 살기가 이제 더 팍팍해질 거 아니에요. 자산 가격은 올라가는데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뭐 자산 가격은 아무래도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보다는 많이 해줄 건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자산을 안 들고 있는 서민들은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지. 살기가 더 팍팍해진다는 거지. 그러면은 요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국가의 흐름으로 보면. 자, 그리고 금리 인하는 이제 화폐 가치를 떨군다는 걸 의미하는데, 그럼 이제 실물 자산 가격이 움직이게 돼요. 그럼 경제는 이제 성장이 없어도 버블로 치닫게 된다. 요런 버블이라는 거는 길게 안 가요. 1년에서 2년. 그럼 이 버블이 꺼질 때는 처참하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하고, 전망을 하고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혜택을 보게 되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완전 극히 일부인 거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피폐해진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또 달라요.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돼. 미국과 한국은 다르다. 미국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 비율이 자산의 한 50%를 넘어가요. 그럼 이건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금리를 낮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자, 자산 가격이 올라가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 소비가 늘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미래 소득이 높아지는 거예요. 금융투자 비율이 이렇게 높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민들의 대부분이 50% 이상이 자산이 금융투자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자산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대해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50% 이상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가 되면 증시 오르고 부동산이 오르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미래 소득이 높아지죠. 자, 내수를 부양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떨까? 한국은 우리나라 국민연금만 봐도 대부분 예금 채권에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수익률도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뭐 주식 투자 이런 걸 못해서 수익률이 꼴찌가 아니고요. 금융자산으로 갖고 있는데 그 금융자산 중에 쉽게 말하면 원금 보장성. 거의 뭐 원금 보장, 그러니까 안전성이라는데 너무 치중을 해가지고 수익률이 안 나와. 그렇다 보니까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금이나 채권은 자 금리에 연동이 되는데 금리를 인하를 해버리게 되면 자 국민들의 미래 소득은 오히려 낮아지는 거야. 지금 받던 연금보다 더 조금 받아야 되고 또 뭐 이런 게 계속 줄어들게 되는 거야. 미래 소득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가계부채는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겠고, 자 부동산 같은 경우는 한국은 전 세계에서 몇 번째 안에 드는 버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더 올라가긴 힘들고, 그러면 이렇게 부채가 증가를 하다 이 부채가 터지면 뒤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랑 미국이랑은 굉장히 다르다.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를 인하를 하면 금융투자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국민들이 혜택을 봐요. 한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금리 인하를 하면 이 연금의 대부분이 예금 채권에 몰려 있어서 오히려 소외됩니다. 국민들이.
그러면 한국은 미국이 금리 인하한다고 따라서 금리 인하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원래 안 돼. 제 생각에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면은 오히려 경제는 더 죽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보면 이제 나오겠죠, 결과물이. 그러니까 한국은 오히려 이제 잘못된 금융정책으로 인해서 미래 리스크를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9할 이상이다. 지금 빚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대부분 금리 인하해라. 미국도 낮췄는데 왜 인하를 안 하냐. 막 이런 식으로 떠들어대기 시작할 거 아니야. 그런 게 현실화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금융회사들이 이제 부실해지기 시작을 해요. 이제 이게 쉽게 말하면 부채가 많아지면, 그러니까 금융회사에서는 이 부채를 늘려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금리 인하 시점이 오고 뭐하고 하면은 보통 이제 부채가 늘어나는데, 이런 부채들을 이제 늘려주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금융회사들이, 어느 정도 이제 안전성을 확보하고 뭐하고 하려고 그러면, 과거에 IMF 때나 뭐 이럴 때처럼 멍청하지가 않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 결국 물가는 올라가고,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왜? 미래소득은 계속 줄어드니까. 금리가 인하할수록 줄어드는 구조로 가고 있으니까. 왜? 예금 채권, 그러니까 안전자산이라고 흔히 말하는 원금 보장형 상품에 거의 돈의 80% 이상이 몰려 있으니까. 미국 같은 데는 자, 변동성이 있는 자산이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성을 만들어서 미래소득을 늘려주면 국민들이 혜택을 보면서 내수시장이 장기적으로 더 올라갈 수가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내수시장이 오히려 더 뒤져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 수출 기업들은 혜택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내수는 진짜 개박살 나는 거지. 그러면 내수가 박살나면 건물값 뭐 폭락하고, 자영업자들은 90% 망하던 게 98% 망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부동산은 이제 다시 버블을 확대하면서 30% 50% 빠지면 될 집값이 버블을 만약에 확대하게 된다 그러면 고점에서 이제 50% 80%가 작살나는 거죠. 자, 부채 많은 서민들은 이 버블이 꺼지는 시점에 줄도산할 거고, 이런 부분들이 예정되어 있는 거지. 증시와 물가가 올라서 기업들은 좋겠지만 오히려 서민들은 더 힘들어지게 되는 거고, 지금보다 훨씬 큰 리스크가 몇 년 후에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그 시점이 2021년에서 2023년쯤이면 이 리스크가 저는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글로벌 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버블을 만들게 되면 요 리스크는 저는 진짜 한 마이너스 70% 정도 올 것 같고요. 버블이 없다 그러면 한 마이너스 30%에서 50% 빠지고 끝날 것 같아요. 이거는 저는 이제 주택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버블이 끼게 되면 한 마이너스 70%, 여기서 더 끼게 되면 70% 이상, 그리고 버블이 끼지 않으면 한 대충 한 30%에서 50% 빠지고, 2008년도나 IMF 때처럼 그 정도 빠지고 다시 리턴을 하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결국은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 단기 수익은 올라가겠지만 여기에 대응을 해줘야 되는 피곤함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버블 구간에는 살 자산이 많이 없어져요. 신규 편입할 자산이 많이 없어져요. 이런 자산들이 이제 거의 없어집니다. 많이 사라져요. 버블 구간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살 종목은 많이 없고 팔 것만 있으니까 나눠 팔아야 되겠지만, 장기 수익을 확대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되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의 수익이 많이 나겠지만, 그러면 또 이제 한참 기다려야 되는 거지. 이 버블이 꺼질 때까지. 그럼 기다리는 부분에 대한 대응을 하면 우리는 요리되나 저리되나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근데 일반 서민들, 특히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 못한 서민들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거는 이 단기적으로 환호하겠지만 길게 보면 결코 좋은 게 아니다. 경기가 안 좋다고 인정을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런 리스크들이 버블 위에 한번 오더라.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가 시작이 되면 다 좋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방향성들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되고 어떻게 하면 될지, 자, 투자자들은 그런 부분들을 짚어가면서 보면 되겠지만, 일단 우리 회원분들도 많이 환호하겠죠. 요 인하가 되고 뭐하고 하면 유동성 장세가 시작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1, 2년 수익이 굉장히 크게 찍히겠죠. 그렇지만 이제 또 미래 폭락이
예정되어 있는 수순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라는 거는 많이 올라가면 빠지고 많이 빠지면 올라가고 그러다가 성장이 없으면 이렇게 되다가 이제 유동성이 붙어서 버블을 만들었다가도 버블은 무너지고, 자, 버블이 없이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죠. 버블이 입혀지지 않고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고 하는 거죠. 결국은 경제는 항상 상방으로 가기 때문에 투자라는 거는 지속성만 둘 수 있으면, 중간에 포기만 하지 않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없다. 자, 과거에 이제 닷컴 버블 구간을 이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야기했죠. 이제 4차 산업. 이쪽하고 바이오. 이쪽이 연결된 성장 섹터들이 버블을 엄청나게 크게 키울 수 있다. 요 정도의 버블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모르죠. 또 가봐야 알겠죠. 닷컴 버블 때는, 자, 솔본이라는 종목이 지금 뭐 살아남아있는 종목들 중에 대표적인 종목인 것 같아요. 상장 폐지, 이때 닷컴 버블 때 상장 폐지된 종목이 한 70%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이 닷컴 기업들 중에 상폐 종목들이 한 70%는 될 것 같아요. 요때 자산이 들어가고, 많이 망하고, 많이 사라지고, 이제 뭐 삼성전자, 페이스북, 뭐 요런 기업들이 살아남은 거죠. 이번에 바이오도 만약에 요런 식의 진행이 되면, 문제가 좀 심각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면, 이때가 이제, 2018년도에 이때가 4회 인하인가? 미국에서 한 4회 인하했을 거예요. 금리를 한 4회 인하하고 나서, 자, 이렇게 코스닥에 버블이 생겼었던 거죠. 버블이 생겼을 때, 이때 당시에 보면, 코스닥 지수가, 뭐 500포인트, 600포인트 되겠는데, 500포인트, 600포인트에서 2900까지 왔으니까 지수가 곱하기 6이 갔어요. 그러니까 이때 코스닥 종목들 중에서는 거의 뭐, 테마주들 뭐 요런 것들은 거의 뭐 10배, 막 20배 이렇게 가는 거는 발에 채웠다고 보면 됩니다. 요런 상승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코스닥이 만약에 다시 막 요런 버블 구간으로 가면, 뭐 지금 구간에서도 이제 3, 4배는 올라갈 수 있겠죠. 곱하기 3, 곱하기 5. 뭐 이렇게. 그러면은, 자, 시총 상위인 바이오는 당연히 좋을 거고, 또 이제 관련되어 있는 4차 산업 관련주들이 크게 급등할 수가 있겠죠. 자, 요런 부분들은, 준비를 이제 하는 게 아니고, 이 버블을 보고 우리는 준비를 하는 게 아니고, 골고루 이제 담아놓다가, 그런 식의 버블이 끼어지는 그런 종목들이 있다 그러면, 자, 버블을 챙겨가는 방법. 그 부분에 대한 시스템들도 회원분들한테 다 챙겨드렸죠. 이 버블을 챙겨가는 방법. 요걸 시스템화해서, 복리계좌라고, 자, 요런 거를 이제 버블을 챙겨가는 방법론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어 드렸어요. 그쵸? 되게 간단한 부분이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지만 요런 경험들이 없으면, 수익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이 버블을 강제화시켜서 챙겨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그냥 추상적으로 알고 있으면 그런 수익들을 챙겨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버블이라는 거는 만약에 생기기 시작하면 끝까지 먹으려고 그러면 분할 매도밖에 없어요. 분할 매도. 왜 그럴까요? 이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없으니까. 버블이라는 거는 이상한 거잖아. 버블이라는 건 가치를 평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 보유를 하고 어디까지 팔고가 없어요. 그럼 기본 적정 가치가 왔다. 내가 그런 부분들이 판단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분할 매도밖에 없단 말이야. 일괄적으로 다 팔 필요가 없어요. 자, 복리를 이거 버블을 챙겨가려면, 자, 상패 당할 때까지 어느 정도 수익을 챙기고 나눠서 파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은 제가 회원분들한테, 카페에 제가 올려드렸죠. 이제 회원 방송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잘 입혀보시면, 아무래도 만약에 이렇게 버블장이 온다 그러면, 굉장히 큰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구간들이 오겠죠. 결국은 버블이라는 건 언제든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요번에 이제 이제 버블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겁니다. 확실히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없어요.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고 뭐 이렇게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흐름이 보여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금리 인상 기조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미 연준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절대 확신을 하면 안 되고 최악의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이제 뭐 트럼프랑 시진핑이랑 더 심각하게 싸우고 이제 뭐 한국 기업들을 뭐 패싱하는 수준으로 만약 중국에서 뭐 가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자 이런 유동성 장세가 펼쳐질 수가 있다. 전 세계 경제가 꺾이는 흐름으로 가게 되면 그럼 유동성 장세에서는 가치는 올라가지 않고 주가만 올라가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구간이 왔을 때 요런 시스템을 미리 준비를 해놓으면 굉장히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요런 구간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트럼프도 좀 정신 차려서 인기 관리 좀 그만하고 좀 이렇게 막 전 세계 경제를 막 뒤흔드는 이런 짓거리 좀 그만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뭐 그거 내가 힘이 없고 트럼프는 힘 있는 자니까 세상을 굴리는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굴리는 대로 우리는 대응을 할 수밖에 없어. 내가 트럼프랑 맞짱 뜰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뭐 걔가 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예측하고 전망하고 해서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과거 데이터를 공부를 하고 이거를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왜 그랬고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되면 전략을 세워야죠. 그래서 시스템을 짜고 이 전략대로 시스템을 짜고 그 시스템대로 기계적으로 강제화해서 운영을 하면 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뭐 스멀스멀 뭔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방향성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